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 이번 한 달 너무너무 바빴는데 뒤돌아보니까 해놓은 게 없다 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우리가 원하고 계획한 것을 하나씩 이루기 위해 도움이 되는 시간 관리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글로벌 커리어 개발 커뮤니티 어플라이의 유현실입니다. 제가 한동안 이렇게 시간을 관리하는 게 정말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 지난 3년 동안 어플라이 무료 컨텐츠를 한 100개 이상 만들었고, 그리고 유료 온라인 강의를 4개를 런칭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제가 목표로 삼은 것들은 다 굵직굵직한 것들은 해왔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올 수 있었던 저의 비결은 시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기준으로 삼고 있었던 그런 법칙이 3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는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을 트래킹을 해서 돈으로 환산을 해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년에 벌고 싶은 돈을 기준으로 시급을 계산을 했어요. 뭐 12개월로 나누고 거기서 일하는 시간 20일로 나눠서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걸로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시급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급을 계산을 해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일에 시간을 쓰고 그 시간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크게 몸소 느껴지게 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영화를 볼 때 2시간의 시급을 써서 그 영화를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나한테 가치 있는 건지 그거를 생각을 하고 그 전에 영화를 볼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되죠.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나 그렇게까지 빡빡하게 살고 싶지 않다. 나 일하고 공부하고 자기계발하고 그런 데만 돈을 쓰고 싶지 않고 나는 조금 이렇게 인생을 즐기면서 그러고 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시급을 계산을 해보는 게 그렇게 생산적인 일만 하면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저는 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이 방법을 꼭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주말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가족들하고 놀아요. 그리고 밤에는 남편하고 같이 뭐 넷플릭스를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제가 낭비하는 시간이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큰 돈을 들여서 감정적인 가치를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로 큰 돈을 들이고 싶지 않은 일에는 점점 그 일에 하는 시간을 줄이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소셜미디어를 1시간, 2시간 동안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내 시급을 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를 생각을 해보시다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쓰는 시간을 점점 줄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루, 일주일, 한 달에 하나의 목표만 잡는 거예요. 많은 분들의 경우,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싶고, 이런 것도 하고 싶다. 그래서 막 그걸 위해서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여기에서는 이런 것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막 계획을 하다가 너무 거기에서 압도당해서 몰라, 안 하고 싶어 라면서 이렇게 탁 손을 놓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순간까지 오게 되는 게 우리가 욕심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조금 욕심을 줄여서 크게 봤을 때 내가 이번 달에 이루고 싶은 거 한 가지는 뭔지를 우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가지를 위해서 각 주에 해야 될 거 한 가지씩만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각 주에 해야 될 거 하나씩만 정하면은 매일매일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 목표 하나를 보고선 여기에 필요한 거를 한 다음에 나머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하고 6월에 저의 이제 목표가 어플라이 강의를 업데이트를 하는 거였거든요. 마스터 클래스라고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를 업데이트 하는 거였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 강의에 어떤 거를 업데이트 해야 되겠다 정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한 주의 목표로 잡았어요. 한 주의 목표를 잡고, 그리고 그렇게 한 주의 목표 하나를 잡다 보니까 매일매일 이 목표를 하나 보면서 여기에 필요한 것들을 한 다음에야 나머지 자잘한 것들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다 끝냈더라고요. 이렇게 매달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해두면요,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그 1년 동안에 내가 해놓은 것 최소한 12가지는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환경을 컨트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오는가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이 책의 핵심은 사실 딱 하나예요. 인간의 자유의지에 맡기지 말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환경을 바꾸라는 거예요.
저도 이 작가의 그 주장에 굉장히 크게 동의를 하는데요. 물론 자기 그 의지가 막 투지가 타올라가지고 자기 컨트롤을 정말 잘하고 원하는 거, 계획하는 거를 하나씩 다 이렇게 막 해낼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동의를 하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대부분의 인간은 작은 유혹에 굉장히 잘 넘어가고, 그리고 이거에 넘어간 다음에 자신을 합리화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와 같은 나약한 인간의 의지에 다 맡긴다는 것은 사실 실패할 확률을 너무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일을 할 때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뭐 경제 뉴스를 매일매일 읽겠다, 뭐 운동을 매일매일 하겠다, 이런 것들을 목표로 잡으신다면은 내 자신이 그걸 매일매일 해야지 라는 그런 의지에만 맡기지 마시고요, 이 환경을 이제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일을 할 때 소셜미디어를 보지 않으려면은 아예 그 핸드폰을 뭐 가방 안에 넣던지, 아니면은 뭐 다른 방에다 놔두던지, 아니면은 뭐 아예 비행 모드로 바꿔 놓던지, 이런 식으로 컨트롤을 하고요. 경제 뉴스 같은 경우도 내가 그 사이트에 가서 맨날 보려고 하면은 안 될 때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뭐 홈페이지로 만들어 버리던지, 아니면은 구글 얼럿을 사용을 해서 이메일로 매일 전송되도록 세팅을 해 놓던지, 그렇게 해 놓고, 운동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트레이너를 고용하는 비용이 이때까지 내가 정말로 크게 생각했던 부담스러웠던 비용이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 트레이너에 미리 돈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이 너무 아까워서 매일매일 가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나에게 있어서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본 다음에 그것들을 컨트롤을 해서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다 보면은 좋던 싫던 매일매일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실 거예요. 저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시간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방법을 사용하면서 어떤 것들을 이루어 오셨나요? 아래 댓글을 통해서 저와 다른 오프라인 멤버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에피소드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